안녕하세요. 저는 디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노동법과 스톡옵션에 관련해서 강의를 드리게 돼서 저도 되게 좋고요. 사실 처음에 30명이 신청해 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좁은 데 3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강의를 하지 했는데 적정한 인원수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사실 좀 많아서 약간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개략적인 이제 노동법 쪽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 해가지고 엄청 개정이 많잖아요. 도대체 뭐가 개정되는지 사실 저는 변호사인데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조금 정리했고요. 그리고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벤처에서 좋은 인재를 뽑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스톡옵션이다 보니까 특히 벤처기업들한테 약간의 특례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단히 드리면, 저는 그 태평양이라고 법무법인이 있어요. 예, 태평양에서 이제 기업법무 변호사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저는 이제 사내 변호사로 되게 오래 일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포스코, 뭐 GE캐피탈, 아센다스 OCI, 마지막에 휴맥스, 이렇게 사내 변호사로 오래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디라이트에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기업 법무 쪽을 하고 있고,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쪽은 디라이트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하고 ICO 쪽 업무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디라이트가 또 스타트업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 관련된 것, 특히 뭐 투자라던가 뭐 스톡옵션이라던가 이런 쪽 계약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내법무지원센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내법무를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직 벤처가 사내 변호사를 뽑기에는 조금 빠르긴 하지만 점점 커지면은 사실 벤처 기업들도 사내 변호사님들 많이 뽑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내 변호사님이 이제 사내 변호사님을 뽑아서 안에서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고, 사내 변호사님들 기본적인 교육도 이렇게 해드리고, 만일 당장 뽑기 힘드시다고 하면은 버추얼 사내 법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연결해가지고 마치 안에 있는 사내 법무팀처럼 내부 계약이라던가 자문 업무를 진행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죄송한데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유튜버로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내법무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약간 우리나라 사내 변호사 조상 같은 굉장히 오래된 변호사인데, 최근에 사내 변호사님들 굉장히 많이 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한 정보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그래도 십몇 년 했으니까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사내 변호사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블록체인, 지금도 찍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이런 영상들을 같이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사내 변호사를 치시면 내용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니까 보시고 재밌으시면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법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 개정사항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표는 사실 이제 이게 벤처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노동법령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제가 여쭤봤지만 5명 이하인 경우, 5명이 안 되는 경우, 미만인 경우 5명부터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제 5인 미만 해가지고 일단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들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고용보험. 일단 뭐 4대 보험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이제 근로기준법 보면은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은 이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된다. 이제 서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을 명시를 해드려야 되고, 해고 예고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30일 전에 저희 예고해야 되고, 예고를 안 하면 30일치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5인 미만이라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임금 지급 원칙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접 줘야 된다, 통화로 줘야 된다, 전액 줘야 된다,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임금 지급 원칙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휴게 시간은 이제 8시간 일하면 우리 1시간은 휴게 시간 있잖아요. 이런 휴게 시간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주 1회 유급휴일, 보통 주 휴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이것도 당연히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임산부하고 이제 연소자 보호 관련된 규정들은 작은 기업이라도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5인 미만에도 적용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밑에 5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생각보다 엄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엄격한 부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은 근로자의 어떤 노동의 이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자꾸 채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해고 등의 제한이고요. 우리나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영미계 쪽하고는 차이가 큰 부분이고, 영미계는 뭐 핑크 슬립이라고 해서 그거 그냥 딱 던지면은 그날로 이제 짐 싸들고 나가야 되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징계나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인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제한, 우리 뭐 주 40시간 뭐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5인 이상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정말 스타트업이신 경우에는 40시간 제한 없이 사실은 근로를 하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연봉을 주시면 되거든요. 40시간. 사실 최근에 워낙 근로시간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산수당. 우리 연장근로 하거나 휴일근로 하거나 하면은 50% 가산수당 주잖아요. 이 가산수당 주는 것도 5인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5인 미만은 이제 열정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도 돈을 안 주시는 뭐 그런 게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차 유급휴가. 이제 연차 유급휴가 이제 1년 지나면 우리 15개 받잖아요. 15개 받고 15개 다 안 쓰면 원래 돈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5인 미만에서는 돈으로 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통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5인 이상인 경우에 이제 적용이 시작이 되고요. 근데 5인 미만인데도 차별적 처우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딱 하나가 저기 위에 그 5인 미만에 보면 모집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는 5인 미만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은 적용되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뭐 10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취업 규칙을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은 뭐 국가유공자를 우선 고용하고, 30명 이상 되면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여기 20명 이상인데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구나. 30명 이상이신가요? 아, 딱 간당간당 걸리셨네요. 30명 되시면은 노사협의회를 하셔야 되니까, 예, 그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뒷부분은 통과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5인 미만, 5인 이상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게 벤처기업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로계약을 하잖아요. 근로계약을 하면은 대부분 요새는 다 포괄임금제 하고 있을 거예요. 연봉제라고 해가지고 그 상당수의 계약서, 제가 봤던 상당수의 계약서들이 이제 뭐 몇 시간의 휴일 근로라든가 연장 근로는 다 이제 포함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포괄임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인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우리 포괄임금 연봉제 해가지고 뭐 시간 넘어도 괜찮아, 다 포함돼 있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본인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40시간에 주당 12시간밖에 지금 연장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법상에. 근데 사실 초과해서 연장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럼 포괄임금 약정했으니까 그거 안 줘도 돼?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일한 게 원래 약정한 것보다 초과해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뭐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 거와 상관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 판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 이하는 이게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사실 최근에 거의 우리나라의 최대의 화두는 근로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52시간제도 하면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막 컴퓨터 끄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용 시기가 사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벤처들이
대기업처럼 딱 8시간 일해가지고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52시간 적용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처 스타트업들이시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5명에서 49명 사이에 해당되시는 것 같고, 적용 시기가 2021년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그 인사노무 강의를 하면서 항상 꼭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 여기서 사장님도 오셨나요? 대표님 오셨나요? 대표님은 없으시고 다 이제 인사 담당만 오셨나요? 근로기준법이 되게 무서운 게, 위반이 되면은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물론 뭐 밑에 사람이 처벌받는 거 안 심각하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회사가 뭔가 돌아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사실 CEO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조사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냥 인사 담당자 오라고 하지 않아요. 사장님 나오라고 그래요. 사장님 나와서 조사 받으셔야 되고, 처벌되면 사장님이 이제 전과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노무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 되게 예민하다는 거에서, 인사노무 담당자분들이 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좀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 인지 없이 그냥 보통 하던 관행대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법 위반이고 사장님이 잡혀가시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인력 구성 자체가 막 전문 분야로 막 쪼개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리 사이드를 거의 한 분이 뭐 재무, 회계, 인사, 총무까지 해가지고 한 분이 다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인사 업무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러니까 법이 이제 신문상에서 뭐 법이 바뀐다던가 이런 얘기 나오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봐주시는 게 결국은 스타트업 회사 자체의 그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한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을 하면은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을 8시간까지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안 왔어요. 근데 2021년 7월 됐는데 이거 바로 52시간 적용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해가지고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들이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좀 더 개수가 많았는데 이제 26개에서 5개로 확 줄었고요. 여기는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스타트업은 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2시간 때문에 사실 많은 회사들이 유연근로제에 대한 이제 도입을 많이 고민하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력적 시간근로제, 선택적 시간근로제, 사업장박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시간제 뭐 이렇게 있는데, 아직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거를 고민하시는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만 소개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은 뭔가 유연근로제가 있대라는 기억을 하시고, 필요할 때 좀 변호사나 이렇게 전문가들, 노무사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들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때 도입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